2023 6월 모의평가 기하의 28, 29, 30번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능이 시작되면서 6월 모의평가가 우리 기하 선택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간 도형 없다. 그러니까 실제 수능으로 갈 때 공간 도형이 고난도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다만 평면 벡터까지의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평면 벡터에 관해서 확실하게 자기의 실력을 다지고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30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 수능, 이번 모의평가 선택 과목을 뭐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기하든 모두를 놓고 평가를 해보면 기하의 30번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요령들을 터득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8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한번 가볼까요? 네. 28번 문제는 살짝 좀 미운데 밉지만 여러분들에게 약간 수능이 주는 요령이랄까요? 이런 메시지를 잠깐만 전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고요. A라는 점, B라는 점이 C, 0, 마이너스 C, 0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요령이라는 게 뭐냐면 C가 등장한다는 말은 2차 곡선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네들이 초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연상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직선상에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B에서부터의 거리하고 A에서부터의 거리를 재서 B까지의 거리에서 A까지 거리를 뺀 결과로 최대가 되는 순간에 P의 좌표가 3, 3이랍니다. 그럼 이 말이잖아, 그지? 어쨌든 B쪽에서 먼 거니까 A가 오른쪽에 있고 B가 왼쪽에 있는데 저기까지의 거리를 재고 이쪽까지의 거리를 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길 건데 그 차이에 대하여 제일 커지는 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 연상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2차 곡선 파트에서 두 정점까지의 거리의 차라는 개념이 나오면 정의상 이 주제는 쌍곡선에 관한 주제일 것이고 우리의 쌍곡선 개념에 따르면 PB 빼기 PA 물론 이놈의 절대값입니다만은 이놈이 2A가 되도록 하는 어떤 정의 체계를 따라서 이런 식을 쓴 적이 있습니다.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빼기 B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이라는 쌍곡선을 찾으면 이 쌍곡선 위에 어떤 점을 찍더라도 A, B를 초점에 두기만 한다면 거리의 차이가 일정타 해서 잠시 저 문제를 풀기 전에 사전 지식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곡선 파트는 사전 지식이 확실히 된 사람에게는 보자마자 거의 1분도 안 돼서 답이 딱 찍혀 나올 것이고 이게 잘 안 된 사람은 뭔 말이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28번이 그런데 아예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 곡선에 대해서 논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 이게 없으면 완전히 헤맨다 이 말이지. 어쨌든 도전해보면 이렇게 되면 저기는 A라는 녀석, B라는 녀석을 초점으로 두게 되고 주축의 길이가 2A가 되는 그런 쌍곡선을 논하게 되는데 그때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제 1번 식은 A 제곱하고 B 제곱을 더하여 C 제곱이 나온다는 이 공식, 그지? 초점 좌표의 제곱이 요 제곱하고 요 제곱값의 합과 같다는 1번식하고 점근선이라는 게 있는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c의 위치를 고정시킨다면 한 곳에 고정시켜야 된다면 a 값이 커져갈수록 b 값은 작아져갈 테니까 요 기울기 값 있잖아.
얘가 점점점 작아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쌍곡선 그림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A라는 점을 고정시키고 B라는 점을 고정시켰을 때 이곳에 그릴 수 있는, 즉 얘네들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은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그 쌍곡선들의 무리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원점 근처에 주축에 꼭지점을 둔 쌍곡선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만일에 말이죠, A 값을 조금 키워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를 오른쪽 초점 근처로 밀어붙이면 A 값이 커져간 거니까 자동으로 B 값은 작아질 테니까 A분의 B는 줄어든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쌍곡선이 활짝 펼쳐졌다가 조금씩 드러눕기 시작하는 이런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간 어딘가에 또 점을 찍으면 여기야말로 꼭지점이면 요 사이 어딘가를 통과하는 쌍곡선이 만들어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축이 오른쪽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돼 갈수록 쌍곡선에 휘어진 상태가 지금처럼 생길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파란색 쌍곡선상에 어떤 점을 찍더라도 초점에서의 거리를 재서 이들의 차를 찾으면 반드시 요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2배인 주축 길이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을 A 값을 조금 더 키워 생각해 보면 노란색으로 포착되어 있는 이 쌍곡선상에 또 다른 어떤 점을 찍어서, 예를 들면 P' 해볼까요? B로부터의 거리하고 A로부터의 거리를 재서 얘네들의 차이를 찾으면 이번엔 요 길이의 2배가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쌍곡선이 점점점 초점을 향해서 움직여가면 두 초점에서의 거리 차이가 점점점 커져갑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곳에 와서 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어쨌든 저 개념이 쌍곡선에서의 개념이라 치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그림하고 요 식들을, 요 개념들을 다 치워버릴 건데,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신 쌍곡선의 정의, 주축 길이, 방정식 쓰고 나면 1번 이 식이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 2번 이 식도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연상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형상, 즉 오른쪽으로 꼭지점을 밀어나가면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돼 가는데 점점점 드러누워 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쉬워요? 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둘 것. 까먹은 분들께서는 조금 전 장면으로 돌아가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직선상의 한 점을 B랑 연결해보고 A랑 연결해서 얘네들의 차이를 논한다는 말은 이 점을 지나는 얘네 둘을 초점으로 둔 어떤 쌍곡선을 상정할 수 있다면, 그 쌍곡선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낼 수 있다면 이 파란색 쌍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B까지의 거리와 A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요 꼭지점하고 원점까지 거리의 2배만큼으로 항상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되시나요? 그런데 P가 움직여 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지나는 어떤 쌍곡선들을 그려나가야 될 것이다 말이지. 그러면서 저 거리 차이가 제일 커질 때를 찾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 차가 최대가 되는 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꼭지점의 위치를 점점점 오른쪽 초점을 향해서 움직여보라는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찾는 그 점이 직선상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하고 이 쌍곡선이 만나는 상태까지가 허용 범위가 돼. 이해하지? 그 둘이 만나야 직선상의 그 점에 대해서 논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만나는 순간까지가 허용 범위란 말은 극단적 경계 순간이 당연히 이 직선하고 쌍곡선이 만날락 말락한 그 장면일 테니까 정확하게 접선의 형태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 하나를 상정하면 끝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점 하나를 꽝 찍어서
얘를 P에 스타라고 가정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쓸 때보다는 여기 쓸 때가 추측 길이가 그러면 2배 더 길어진 거니까 얘가 커진다 이 말이지. 근데 얘보다 더 오른쪽에 씩 그림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리는 순간 이 쌍곡선하고 직선이 안 만나면 아예 직선상에 점이야 된다는 이 조건이 파괴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됐죠? 그래서 결론. 쌍곡선을 생각해. 주어진 직선하고 접할 때를 생각해. 그 순간이 내가 찾는 점 P가 극단적 경계에 서서 B로부터의 거리하고 A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바로 요 길이의 2배가 되면서 최대되는 순간일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이 정답에 그냥 도달한 건데 그때 점 P의 좌표가 지금 3,3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주어진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가정했을 때 결국 저기 주어진 C라는 녀석은 제곱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에 지나지 않고 주어진 저 직선이 이 쌍곡선의 접선이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 그지? 3,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A의 제곱분의 3x 빼기 B제곱분의 3y가 1이라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곧 요 직선 방정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면 그것이 양변. 이항시켜서 양변을 3분의 B제곱을 곱하면 y라는 녀석이 A제곱분의 B제곱의 x에 다시 빼기 3분의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2가 돼야 되고 요 빼기니까 말이지 3분의 B제곱이 3이 되면 정답 해서 B제곱은 얼마 되지? 3, 3은 9가 될 테고 A의 제곱이라는 것은 2분의 9가 될 테니까 얘네 둘을 찾아 더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C제곱을 찾아낼 것이고 2분의 27이 되나? 네, C를 구하라 했으니까 루트를 씌우면 루트 2분의 3루트 3이니까 2분의 3루트 6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전 지식을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이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딱 보자마자 접선, 방정식, 계산, 끝. 네, 거의 한 3, 40초 안에 문제가 풀리는 그런 주제가 28번입니다. 되시죠? 사전 지식이 중요하다. 지나갑니다. 29번 가겠습니다. 역시나 포물선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정의를 떠올립니다. y 제곱 이퀄 8x라는 포물선이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x인 거니까 f라고 하는 이 초점 좌표는 2,0이고 준선의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랬는데 이 포물선 상에 일삼면에 점 P를 찍고 F를 연결하고 준선의 수뇌발을 딱 내려 꽂아서 F'을 찍자마자 우리는 정의에 따라서 이 두 길이는 반드시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 다음 얘를 초점으로 두고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또 하나의 포물선을 이렇게 뒤집어서 그렸답니다. 그럼 반드시 또 정의에 따르면 초점이 주어졌잖아요. 이게 꼭지점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 길이하고 똑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곳에 파란색 저 포물선의 준선이 포착될 것이고 아직 정확히 그 위치는 모르겠으나 정의상 이 길이마저도 노란색? 좋아, 노란색. 이 길이마저도 같은 길이가 된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하면 여기는 F'하고 이쪽 반대편 준선에 내려 꽂은 수선의 발을 또 찍어서 요 둘의 중점 위치에 점 P가 놓여 있고 그 거리가 같습니다가 어쨌든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를 요약해 본 상황입니다. 됐죠? 다음 사각형 PF'QF의 둘레 길이를 찾으랍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P랑 F'의 길이는 얘를 이리 옮겼더니 결국 요 노란색으로 그은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와서 점 Q를 찍었는데 Q에서 F를 이었잖아요. 같은 얘기지 뭐야. 그러니까 준선으로 또 수직을 꽂아. 그럼 반드시 요놈 길이하고 요놈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 보이시죠 여러분? 파란색.
F'에서 Q를 였단 말은 요 파란색 포물선 입장에서는 초점을 연결한 거니까 또 그대로 자신의 준선의 수선을 꽂아서 요 길이로 옮기면 이 사각형의 둘레라는 것은 결국 이 선하고 둘의 합일 수밖에 없고 어차피 평행선 사이의 거리의 거리인 거니까 그게 10이란 말은 요만큼의 거리가 그대로 6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아주 예쁘게 결정됐어요. 그죠? 그럼 저게 결정되자마자 이 오른쪽 준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얘는 x 이퀄 4가 될 것이고 이게 결정되는 순간에 점 P의 좌표가 확정되는데 왜? 얘하고 얘 중점이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x좌표에 중점을 처리하면 그럼 x좌표 1이고 얘를 주어진 포물선 방정식에 확 대입했더니 거기가 지금 2루트 2가 나왔어요.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스텝 1입니다. 그냥 어쨌든 정의 이대로 딱딱딱 갔더니 따따닥 찾아지고 찾아서 왔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뭐냐? 삼각형 P, F'F의 앞 Q의 넓이를 찾으면. 근데 나는 이미 요 거리가 3인 거를 알아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재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밑변기를 찾은 거니까, 점 Q에서 주어진 저 노란색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 꽂아 주기만 하면 얘 바로 높이가 될 것이고, 저 높이를 찾아 곱하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곳에 점 P의 좌표를 찾았더니 Y좌표 하나를 알게 됐어요. 얘는 지금 X축 평행선이니까 얘는 그야말로 Y좌표에 차야 될 텐데 점 Q라는 녀석을 찾기만 하면 이 점의 좌표를 A, P라고 둔다면 반드시 요 수직 길이는 그냥 뭐와 같다고? 2루트에서 B를 뺀 것과 같단 말이지. 2루트 2 빼기 2. 그럼 결국 얘만 찾으면 내가 찾는 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길의 3에다가 높이에다가는 2루트 2 빼기 B 요 산수의 계산 결과로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것은 B였다는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넌 얘를 어떻게 찾을래? 이게 스텝 2의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2차 확산하면 기하적 특성들에만 주목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했습니다. 현대의 모든 기하는 결국 식의 체계대로 생겨먹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식 없이 하는 기하는 뭔가 감동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기원전수학일 뿐이고 근대 이후의 모든 수학은 어떤 기하학적 체계를 다 식의 체계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네. 보다시피 말이지. 포물선하고 포물선 두 개가 여기서도 만났고 여기서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점일 뿐이란 말이고 교점이란 말은 어쨌든 연립방정식으로부터 그 해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은 것은 왼쪽에 보이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구해낼 수만 있다면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그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 도전. 꼭점 좌표가 1, 2루트에 꼭점에서 수점까지의 거리는 3인데 왼쪽에 가 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완전히 1페이지의 얘기예요. 그죠? 써보겠습니다. y 빼기 2루트 2 마치 평행 이동이 벌어진 거니까 제곱은 4 곱하기 왼쪽 3 괄호속 x 빼기 1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기도 해요. 그죠? 꼭 P초. 네, 꼭점에서 P를 거쳐 초점 간다. 이건 그냥 평행 이동됐을 따름이다 해서 저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얘기잖아. 그지? 요 포물선의 방정식하고 요런 포물선의 방정식하고 연립 방정식을 처리하면 x에 관한 방정식으로 유도하면 x좌표 두 개를 얻을 테고 y에 관한 방정식으로 유도하면 y좌표 두 개를 얻을 텐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y좌표를 원하는 거니까 저 연립 방정식을 처리할 때에 y쪽으로 유도한답니다. 그럼 y쪽으로 유도한다는 말은 x를 소홀시키는 거니까 여기 있던 x 있잖아요. x는 8분의 y제곱하고 완전히 같은 거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 꽂아. 그럼 주어진 방정식이 y 빼기 2루트 2의 통째 제곱은 마이너스 12의 괄호 속에 8분의 y제곱에 빼기 1 이
이 방정식을 만들면 이런 두 근은 결국 교점에 y좌표일 테니까 하나가 2루트 2, 하나가 b입니다. 2루트 2하고 b가 바로 두 근이 됩니다. 되시죠? 정리. 정리하면 이게 y제곱이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항 씌워오면 2분의 5의 y의 제곱이고 정리하면 4루트 2의 y의 8 더하기 12가 넘어왔을 테니까 빼기 4 이퀄 제곱이에요. 되시죠? 우리는 이미 한 근을 알아요. 그야말로 그냥 두 근의 합을 찾으면 돼. 2루트 2하고 b를 찾아 더했더니 네,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5분의 8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b의 좌표 b 값이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2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적어놓고 간단히 산수를 하면은 정답에 도달한다. 되시죠? 어쨌든 이 풀이 꼭 기억해 두시고 방정식이 항상 X쪽으로만 유도되라는 법은 없다는 점. 네, 목표가 지금 B에 있으니까 Y쪽으로 유도해서 그 방정식을 찾는 것도 매우 열심히 연습해 둘 주제라는 점. 되시죠? 28번에 있습니다. 29번에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어쨌든 두 곡선 사이의 관계들을 정의도 생각해 봤고 방정식으로도 생각해 봤고 연립방정식의 처리까지도 해봤다는 점. 네, 종합문제 입장에서는 좋은 문제다. 열심히 복습할 것. 자, 그러면 이제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0번에 임하는 태도부터 잠깐 설명드립니다. 1. 여유. 충분한 시간을 고려할 것. 2. 스텝이 원 스텝으로 끝나지 않고 투 스텝 또는 쓰리 스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 되시죠? 3. 적절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기하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임.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려보고 네, 그 그림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연습이 특별히 기하를 선택한 여러분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쨌건 선생님에게도 숙제입니다. 정확한 그림을 여러분한테 잘 전달해야 되는데 한 면 길이가 4짜리인 정육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A, B, C, D, E, F가 있고요. 이 정육각형의 변을 따라 뱅글뱅글 돌고 있는 동점 P가 있습니다. 한편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원주위를 또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점 Q가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A, B, C, D, E, F는 정점이고 P하고 Q는 현재 동점이 되어 있습니다. 벡터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제1요소는 정점인지 동점인지 얘네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저렇게 성격이 분석되고 나면 주어진 저 벡터들을 해석해 나갈 때 항상 우리는 정점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만 사태가 잘 보인다라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가버린가 봤더니 C는 정점, 그지? C는 정점, C는 정점, 동점, 동점에다가 너는 물음표의 점이니까 가번은 아주 예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하게 되는 바, 이 출제진께서, 출제하신 분께서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리는 거죠. 네, 시점을 C에 둠이 해석에 용이하다. 그 생각을 나번으로 다시 끌고 내려가 보면 여기는 진짜로 C에 의해서 표현됐으니까 가번하고 일맥상통하는 체제인데 좌변을 가봤더니 A가 오히려 정점, C, 또 있네요. D가 정점. 되시죠? 그러니까 저 벡터들을 잽싸게 정리를 해내라는 뜻입니다. 제 1번 원칙입니다. 그죠? C가 여기도 C야, 그지? 그러니까 항상 C를 원점으로 놓고 벡터 해석을 시작하자.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번 조건하고 나번 조건을 충족하도록 X라는 놈의 위치를 정하고 나면 C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때의 상황하고 최대일 때 상황을 논하랍니다. 자, 말은 이런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죠? X라는 녀석이 한 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자취로 등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동점하고 동점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동점 하나를 만들 것이다.
그 새로운 동점 하나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고정된 벡터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을 때 그 x의 자취를 찾아보고 정점 C로부터의 거리를 찾아서 최소일 때 최대일 때의 두 순간을 찾아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가번 도전 스텝 1 시작하는 겁니다. 가번에 가봤더니 x라고 하는 녀석이 물음표인 상태인데 우변에 가봤더니 2분의 1의 CP 벡터하고 CQ 벡터의 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란 놈은 어차피 원점으로 내가 기준점을 삼은 거니까 모든 것들이 종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난데없이 이분께서 CP 벡터에 2분의 1배를 하셨어요. 그럼 너의 정체가 뭔지를 찾는 것이 이 생각이 출발입니다. CQ 벡터라는 것은 어차피 C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로 가는 그냥 단순한 360도 회전되는 크게 일자리인 벡터인 거니까 Q라는 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아. 해서 이 놈을 C, P 프라임 벡터로 재해석하고 P 프라임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P가 뺑뺑뺑을 돌고 있는데 C에서 바라보기를 P가 주르륵 움직이는데 그놈의 절반만큼이니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절반으로 축소시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변기가 4짜리인 정육각형이 있었는데 이걸로 푸는 게 아니고 C의 기준점을 찍고 2분의 1 배한 거니까 한 변 길이가 2짜리가 되는 정육각형을 새로 그려서 요 새로 그려낸 정육각형에 이 파란색 모서리상에 점 P'라는 녀석이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얘를 확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치? 이때 Q하고 P'을 서로 더해버립니다. 그럼 P'도 동점이고 Q도 동점이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그 합벡터의 종점이라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 점 P'이 찍힐 때마다 여기 있는 모든 Q하고 벡터 연산을 하게 되는데 벡터 연산이라는 것은 얘를 만약 어딘가에 딱 찍는 순간 얘를 평행이동시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어쨌건 벡터 합이 주는 기하학적 뜻 제1번 상대편에 점을 찍거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그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1번 조사였습니다. 벡터 합이 주는 제1번 의미 평행이동의 체계를 말한다. 근데 얘는 지금 원이기 때문에 말이죠. 원의 중심이 그리로 이동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P'이 요 오른쪽 꼭점에 찍히면 중심이 그리로 이동돼 올 테니까 여기에 중심을 찍고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원이 이곳에 요렇게 그려진다면 그림이 크기를 잘 재야 돼. 그지? 반지름 1짜리니까 요게 2짜리니까 중점 찍고 중점을 또 찍고 여기를 통과하도록 원을 잘 그려내면 대략 이런 정도의 원 하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점이 이동되어 가는 그 족족족 이 원으로 생겨먹은 이 원 테두리에 해당하는 이 빨간 선이 슥 이 평면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쓸고 지나가면서 영역을 쭉 만들 거예요. 그럼 그 상태를 그려보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말이죠. 6개나 원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또 반지름 1짜리 여기 그냥 P가 만약 여기 찍혔다면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또 반지름 1짜리 원을 찾아서 그려봅니다. 대략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런 원을 그리겠죠. 그러면 궤적을 생각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여러분 굴렁쇠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쓱 움직였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요 원의 위쪽 끝점이 평행이동 가면서 직선의 체계대로 여기까지 쫙 이동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다가 이 원도 이번엔 저쪽으로 쓱 움직였으니까 두 원에 동시에 접하면서 변의 평행선 하나가 쭉 작도에 들어가면 결국 여기 있던 이 원 전부가 이곳을 쓸어 나가면서
계속 이동되면 여기를 다 채우면서 아, 그곳에 x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깥쪽 테두리선은 역시나 똑같은 방식으로 작도해보면 이렇게, 그지? 이게 쓱. 이 다음 이번엔 또 오른쪽에 있는 두 원의 공통 접선을 쫙 그려나가면 거기를 그 방향에서 쓱. 그럼 이렇게 칠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점 x가 놓이는 자취들이 여러분 손에 의해서 작도가 될 것이다. 계속 해봐요? 해봐야지. 이렇게 원을 또 그려요. 그럼 6개의 원을 각각의 꼭지점 기준으로 그려내요. 잘, 신중하게. 조금 크게 안 맞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보조선, 바깥쪽에서 공통접선, 다시 공통접선, 다시 공통접선 이리 그리면 접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그냥 사각형 형태가 나타날 것이고 바깥쪽에 원주 일부가 포함된 채로 이렇게 생길 거고 얘도 공통접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또 공통접선. 그럼 얘하고 얘의 공통접선이 또 그릴 테니까 이렇게 또 공통접선, 이렇게 또 공통접선, 이렇게 또 공통접선 이렇게 찾아 그리면 여기도 채워요.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의 체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비운데요. 이 안에도 반드시 정육각형이 그려야 되는데 다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왼쪽 끄트머리 요 지점에서 그린 요 노란색 원을 다시 한번 살짝 진하게 그려드리는데 이 원의 이 끝점 있잖아요. 보다 더 오른쪽 위치에 안쪽에서 그려지는 정육각형 그림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그림을 여러분 손으로 그립니다. 저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이나 x라는 점이 그냥 테두리를 돌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저 안에 있는 모든 지점을 커버하게 됩니다. 되시죠? 자, 이걸 전제로 해서 가반이 끝났어요. 이제 스텝 2로 들어갑니다. 예고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금 시점이 네, 불분명하게 표현됐으니까 시점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보통 시점의 선택의 기준은 다수파입니다. 다수파를 기준으로 해야 소수들도 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C를 그대로 시점을 인정하면 얘는 그냥 뒤집으면 될 테니까 빼기 CX라고 쓰면 그만이고 얘네 둘은 뒤에서 앞을 빼는 시점 네, 분해를 해보면 CA에서 CX를 뺄 거고 다시 갑니다. 빼기 2배 CD에서 2배 CD에서 2배 CX를 찾아 뺐습니다. 해서 여러분 지금 K 곱하기 CD 벡터라고 쓰면 어쨌든 모두를 C를 기준으로 분해시켜서 정리한 것이고 그중 특별히 말이지 요놈 CD는 요놈하고 똑같은 벡터니까 이항시켜서 뺄 겁니다. 그럼 K 빼기 2배의 CD 벡터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를 다 모아 정리해봤더니 네, CX는 빼기로 4배의 CX 벡터가 되고 CA 벡터하고 더하기 2배의 CD 벡터 CD 벡터 했잖아. 그지? 그럼 CA 벡터만 남았나? 네, CA 벡터 요렇게 생겨먹은 벡터의 체계대로 네, 변형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되시죠? 자, 그래서 가번에 쓰여진 거랑 거의 비슷하게 C가 시점이 된 채로 표현이 됐는데 우리의 목표는 X라는 놈을 찾는 거니까 여기에 다시 주목해보면 CX의 또 4배가 되게 됩니다. 헐, X를 기껏 다 그려놨는데 CFX까지 그런 벡터를 4배 또 뻥튀기 하랍니다. 이건 인간이 못할 짓이잖아, 그죠? 해서 그게 아니고 양변을 그냥 4로 나눠서 내가 그린 그림을 전제로
이쪽을 재해석해주기만 하면 그 다음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럼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요 4분의 1배의 CA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끝인데 그 행동은 조금 전에 얘를 분석했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마치 다시 C에서 A'까지 라는 벡터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되시죠? 그럼 서로 갔더니 C도 정점, A도 정점. 그럼 C하고 A를 찾아 이으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요 작은 원 있잖아요. 이 작은 원에 정확히 접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구조는 이해가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원래 한 별이 4짜리인 정육각형인데 2분의 1배로 줄이면서 이 정육각형의 한 변 길이는 2였습니다. 수선의 발을 딱 이쪽으로 내려 꽂으면 반지름 길이는 1짜리였던 거고 요 빗변 길이는 2였던 거고 이 각이 60도인 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거니까 B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2이고 절반 위치에서 예지점이 찍힌 거니까 정확히 AC를 찾아서 이으면 그게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그려진 저 원의 접선인째로 떨어져서 이렇게 올 거라. 그러자마자 그 거리를 4분의 1배로 줄인 위치에 A'을 찍으면 당연히 요만큼 거리의 절반 위치에 요 B에서 그건 수선발이 있는 거니까 다시 그러면 절반 위치인 이곳을 딱 찍어내면 여기에 지금 A'이라는 점이 찍힌다는 말이에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지금 CA'이고 빼기에 CX 벡터니까 다시 시점은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에서 앞으로 가는 벡터로 재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X에서 A' 벡터, A'까지 가는 벡터의 모습하고 얘하고 같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랬더니 CD 벡터는 뭐냐면 지금 저 그림 속에 이미 표현된 것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간 크기가 4짜리인 벡터일 뿐입니다. 그럼 그놈의 4분의 K 빼기 2배를 했으니까 그냥 실수배란 말이고 실수배였단 말은 그 벡터하고 그 벡터는 평행 상태에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X랑 A'을 연결한 이 벡터가 CD랑 평행이 되도록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너무 쉽죠,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나 수평 방향으로 위치를 정하라니까 A'에서 X가 놓이는 위치까지를 찾아 X의 자취를 향해서 수평선을 쭉 그어나가면 결국 X라고 하는 녀석은 이 중심을 통과한 이 위치에 있을 것이고 이 오른쪽에도 요만큼 되어 있는 요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칠하고 있는 요 선분상에 요 두 선분 조각상에 X라는 놈이 찍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전 안쪽으로 그린 이 정육각형의 꼭지점이 경계가 되고 바깥쪽으로는 원주상의 지름 끝점이 경계가 된 채로 이 부분에 X를 놓아라. 됐죠, 여러분? 네. 그렇게 놓으면 이제 드디어 최종 스텝 3에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다시 얘를 그렸어요. 열심히. 이 상황은 분해를 시켜서 정리했어요. 한번 예쁘게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4분의 1배의 CA 벡터를 C, A'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A' 위치를 찍었습니다. 빼기 C에서 X까지 하는 벡터를 했더니 얘는 이제는 완전히 찍혀있는 A'이라는 정점하고 C라는 동점 사이에 벡터 차니까 너는 X에서 A'까지 가는 벡터라고 생각하자. 물론 A'에서 X까지 가는 벡터의 빼기 벡터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놈이 우변에서 4분의 K 빼기 2 배의 CD 벡터가 되는 순간을 찾아봐라 해서 그 순간을 찾다 보니까 너네 둘이 평행인 순간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X라는 녀석은 이렇게 칠해놓은 전부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두 선분 조각상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스텝 3. 그렇게 된 x를 향해서 c로부터의 거리를 재릅니다. 아, c에서 거리 재는 거야? 그렇다면 제일 짧아지는 순간인 것은 수행을 떨군 순간 바로 이곳에 있을 테고, 제일 멀다면 그냥 완전 상식적으로 여기까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x라는 녀석이 A'과 같은 위치가 되면 최단거리가 되고, 요 오른쪽 끝 지점에 그 x라는 놈이 놓이면 최대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다시 한번 해. 최소가 되는 x의 위치는 곧 A'의 위치랑 일치한다. 그럼 도전. 그놈이 최소가 되는 순간, 이란 말은 x란 녀석이 A'에 놓인 것과 완전히 같은 거니까 너가 얼마가 된단 말이지? 너가 그냥 0벡터가 된단 말이지. 그럼 너가 0벡터란 말은 너도 빵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너가 빵이란 말이 결국 그때 K 값은 2가 되거라라는 말입니다. 됐죠, 여러분? 다음, 최대인 순간을 쳐봤습니다. 그럼 최대인 순간이란 말은 x라는 점의 위치가 조금 전 저 그림 표현한 것처럼 x 라지 m 위치에 찍힌 순간이 될 것이고, 이 순간이 됐단 말은 결국 우리가 찾는 K 값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만큼 실수배냐라는 질문이니까 x에서 A'까지의 벡터를 추적해보면 여기 xm에서 A'까지 쭉 선분을 그어봤습니다. 그자마자 이 위치는 그대로 C의 수직 높이 위치에 있고, 여기는 이 점 떨구고 다시 오른쪽 1만큼 온 거니까 정확히 D하고 일치되는 오른쪽 라인에 놓여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각형이 그냥 이 풀이의 정답을 주는 도형이고, 그 순간 X에서 A'까지 가는 이 벡터는 C에서 D까지 가는 이 벡터 입장에서는 부호가 완전히 정반대 방향의 벡터인 거니까 특별히 얘가 얼마인 순간을 생각해 보라고? 마이너스 1인 순간을 생각하면 얘가 곧 최대인 순간이더랍니다. 이겁니다. 그 순간에 K를 찾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란 말은 그때의 K의 값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이겁니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란 말이지, 그치? 제곱스타 했더니 4 더하기 4인 8을 찾게 되었다. 여러분 되시죠? 네. 이 한 번의 경험 매우 중요하다는 점. 한 번만 더 포인트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제1. 시점을 고정된 지점에 다수파로 선언할 것. 2. 그러거든 간단한 기하학적 체계를 따라서 변형된 식들을 만나게 되거든, 새로운 점을 찾아 찍어서 그 점으로 논할 것. 마지막, 동점하고 동점이 어우러질 때는 이게 지금 평행이동의 체계를 따라서 평면을 쓸어나가는 어떤 자취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여튼 벡터에 관해서 벡터의 합에 대하여 종합 정리할 수 있는 주제니까 정확하게 여러 번, 저도 한 4번 정도 여러분 복습하면서 정돈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적어도 벡터 합 쪽에 있어서는, 그리고 자취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마 상당한 실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들의 친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충분히 훌륭한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서 더불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기하 선택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돌아온 여름이 본인의 실력을 무한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라는 생각을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6월 모평 기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